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이 장 마감 후 2021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압도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 장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4.3%나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숫자들을 보자면 우선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4% 증가를 했고 시장 기대치는 8%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만 보면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데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2배가 약간 넘게 증가를 했고 시장 기대치는 거의 70% 가깝게 상회를 했습니다. 구글의 매출 성장세를 보자면 전 세계 지역별로 굉장히 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력 매출인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요. 구글은 광고가 회사 매출의 거의 80%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구글의 미래 성장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조금 저조했다는 게 유일한 이번 분기 단점이 되겠습니다. 구글의 광고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꾸준히 증가를 해오다 2020년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작년 한 해를 보시면 원래는 1분기보다도 좋았어야 할 2분기가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연말로 가면서 급격하게 회복한 걸 알 수 있고 특히나 광고시장 최악의 비수기인 1분기의 실적이 광고시장 최고의 성수기인 작년 4분기 연말의 실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만큼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구글의 광고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은 입찰로 광고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싶은 회사가 3곳이 있으면 3곳이 자신들의 광고 단가를 각각 적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가를 적어낸 기업에게 광고가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들이 광고를 줄일 테니까 광고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팬데믹 때 광고 매출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기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높은 단가로 광고를 입찰할 테니 광고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매출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광고 부문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매출 증가는 30% 정도인데 영업이익 증가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바로 훨씬 더 높은 단가를 가진 광고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구글이 광고당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같지만 그 단가가 높을수록 마진율은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매출 증가폭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제가 여러 번 기술주지만 가치주들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광고를 경쟁적으로 내걸려고 해야지 구글의 매출도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 장외에서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페이스북도 같이 올랐죠. 이것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페이스북은 구글보다도 광고 매출 의존도가 더 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구글의 광고 매출이 이렇게 좋았다는 건 페이스북 역시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자산 관련 항목은 큰 변화가 없기에 생략을 하고요. 주가를 보시자면 구글의 주가는 사실 이미 지금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박스권을 몇 번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4.5%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가 점점 더 살아나면서 구글 실적도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구글은 실제로 가이던스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은 비관적으로 보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올랐던 건 시장이 향후 구글의 실적 흐름을 그만큼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로 구글의 주가는 앞으로도 올해 내내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된 시점에 무리하게 한 번에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조금 나눠서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능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된 시점은 피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구글은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ARK가 2021년에 빅아이디어로 제시한 제1번 항목이 바로 딥러닝이죠. 그 딥러닝의 최강자가 누구죠? 그게 바로 구글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알파고를 만들어낸 딥마인드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알파고보다도 더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알고리즘. 구글의 최대 장점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당장도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요. 더 긍정적인 건 앞으로도 딥러닝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구글을 대체할 회사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압도적 독점 기업 중 하나예요. 다만 또 하나의 인공지능 주요 분야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구글이 밀고 있는 웨이모가 요즘 상태가 조금 좋지 않죠. 구글 처음 매입 당시 대비해서 기업 가치도 엄청나게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유는 딥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말하면 유튜브 그리고 구글 서치의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의 가치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왜냐면 그 어떤 기업도 구글보다 유튜브보다 더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고 앞으로도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딥러닝 기술은 세상 모든 곳에 쓰일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내 주변 거의 모든 장소에 인공지능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가끔 인공지능 기업들도 지금이 꼭지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에 인공지능이 가질 가치에 비하면 지금의 가치는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RK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약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가진 딥러닝 분야의 시장 규모는 매년 17%씩 성장을 해서 2037년이면 지금의 15배인 3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겐 매년 17%의 성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꾸준히 매년 평균적으로 17%씩 성장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그만큼 딥러닝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딥러닝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언젠가 터미네이터가 현실에 등장하는 날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미래 가치를 높게 보고 투자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다른 모든 기업 제치고 그냥 구글을 사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